자, 이제 지난주가 아니구나. 지난주 맞지? 토요일 날 봤던 보호직 기출을 보게 되면은 쭉 보면서 이 가장 중요한 점수 차이는 딱 두 가지 있다. 점수 차이. 뭘까? 아니, 이 복지학 내 점수 차이. 제일 먼저 누가 실수하지 않느냐. 아, 여기 달려. 그 두 번째는 누구누구가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는가. 여기 달려 있어. 실력 필요 없어. 상식으로 풀어도 되는 건 문제가 많았어. 뭐죠? 왜냐면 예외도 없었고 특별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없었고.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100문제 풀고 나서 100문제 중에 반드시 여러분은 100문제 중에서 5개 이상은요. 여러분이 실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데도 바로 5개 실수한단 말이야. 이게 바로 몇 점이야 평균? 평균 5점이야. 한 문제당 1점이야. 평균이. 그렇잖아. 어? 과목당 한 개니까. 그렇잖아. 5개니까. 어. 그렇게 해서 평균이 들린단 말이야. 평균. 그러면 이제 한 개면은 평균 한 문제구나. 1점 평균 한 문제 그렇죠? 평균 1점이네. 맞나? 100문제 중 아니지. 5점 저 5점 맞지. 그렇죠? 한 문제당 1점이니까. 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경우 있단 말이야. 어렵게 나오는 경우와 쉽게 나오는 경우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작년 기준이 보면은 보직이 쉽게 나오면요 어떻게 된다? 이제 시험 보고 나서 평가할 거 아니야. 평가하게 되면은 이게 생각 밖으로 너무 높게 나왔다. 그럼 그 다음 시험 볼 때 약간 난이도 조절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직은 당연히 이보다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크겠지요. 그건 사실 어렵고 쉬운 거 전혀 문제 안 돼. 왜?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어려우니까. 결국 어떻게 난이도 나오든 간에 결국 두 가지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그 실력 차이 가져옵니다. 생각보다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 모니터 실수한 거 몇 개 있지? 복지학만 2개. 그러니까 실수 그 말은 알고도 덜렁대거나 흥분해서 틀리는 거. 어. 본인은 몇 개? 2개. 그렇지. 그 2개씩 과목당 2개씩 모아봐. 몇 점이냐고. 그거 되게 큰 거야. 그래서 100분 안에 풀어갈 때 바로 제가 강조했잖아요. 문제를 쭉 보고서 문제가 의도한 것이 뭐다. 즉 출제자가 의도한 것이 뭐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게 지문에서 상대적 답을 찾아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실수하지 않고 시간 확보를 제대로 해서 풀면은 그때는 내가 떨어져도 할 수 없어. 그죠? 당연한 거니까 실력 차이니까. 근데 거의 다 공부한 사람들은 이것만 확보하게 되면은 거의 다 합격합니다. 실력 차이 많잖아요. 영화 과락 맞았다. 그럼 뭐 그건 뭐 당연히 떨어질 사람이고 그렇잖아. 어찌라고 그렇죠. 어떤 과목든 과락 나왔으면 그건 아예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과락이라는 의미가 그거잖아. 어. 최소한의 요건을 요구하는 지식적 기초가 되는 건데 그 쭉 보면서 그 두 가지. 예, 두 가지. 그래서 이거는 꼭 복장만이 아니고 여러분 앞으로 2월 달에 볼 때 이거 어떻게 줄일 거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실수를 주려면은 뭐가 중요하다 바로 심리적 긴장도 어느 정도 약간 너무 흥분해도 안 되고요. 너무 긴장해도 안 되고 너무 흥분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답이 안 보여요. 참 너무 흥분하면 다 답 같아. 너무 긴장되면 하나도 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적절한 그런 긴장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항상 고민하는 게 이거죠. 시간 확보에 어려움 갖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5과목 중에 어느 한 과목이 반드시 어렵게 나옵니다. 여기서 마치 평정심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내가 예상보다 어렵게 나오면은 갑자기 그래서 그 계획이 깨지면서 시간이 왕창 밀리는 거죠. 왕창 밀리면서 마지막 과목에서는 뭐로 20문제 중에 20문 남은 5문제를 무조건 찍는 거지 뭐. 기도도 못하고 찍는 거지. 기도하고 찍을 정도 시간이 여유 있는 거야. 막 찍는 거야. 찍으면 그 한 개뿐이 안 맞아요. 한 개 정도 가능성? 근데 사람이 5개 찍잖아. 그걸 어떻게 되냐면은 그나마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막 답을 달래서 이때는 아예 하나 그냥 그어야 돼. 하나. 근데 심정 이해하지. 내가 찍은 거에 다 답일 거야라고 해서 다 피해가는 거지. 찍으면 거의 다 틀려요.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1번서는 그래서 1번서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다 뭐 나왔었고 처음으로 나왔던 거 기초연금이죠. 그렇죠. 요게 중요했었잖아. 그래서 기초 노령연금은 몇 년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몇 년도? 몇 년도? 기초노령연금 제정 연도. 몇 년도? 몇 년도?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연도. 1900은 청동기 시대 아니야? 몇 년도? 몇 년도? 힌트는 노무현 정부 때 지정된 거. 어? 아씨, 이러다가 또 이것만 하다가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오늘. 어? 제가 강조했던 것이 이제 나머지 시험에 잘 나왔지만 이것이 바로 2007년 지정된 기초노령이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노령자 빠지고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건 나올 거라 계속 강조했는데 이번 나왔네. 2014년.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노령자 붙으면 7년 됩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은 2007이지만 노령자 빠진 기초연금은 2014년 노무현 정부 때 만든 법을 폐지하고 박근혜 정부 때 다시 만든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서 계속 나온다고 한 게 나와가지고 이거 정도 하나고 나머지가 뭐 어렵지 않겠죠? 계속 뭐 우리 주구장창 했잖아 OX 때. 그렇죠? 설마 이걸 틀렸다는 사람 없겠죠? 이걸 틀리면은 그지 지역행 열차 티켓 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95년 특히 국민연금법 강조했었죠. 여기 국민복지연금법으로 제정됐던 73년이 바로 그 제정 연도고요. 물론 86년에 국민연금법 개정됐지만 제정은 73년에 해야 됩니다. 장기왕 07년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정된 거에서 국민연금법 되겠네. 그래서 이건 뭐 무난했던 문제. 그래서 1번 틀렸다 그 말이 공부 안 했다 그 말이니까 그 사람 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대신 기출은 제가 단원별로 쭉 순서를 다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쭉 나왔고 대신 새로 나온 거 이것만 겨우세요. 기초연금법이 새로 출제가 되었다. 나머지는 뭐 많이 반복됐고요.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이렇게도 반복되는데 틀리면 할 수 없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없고 할 수 없어. 그 정도 되면. 브레시오코도 쉬운 문제 했었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대신 옳은 거 일단은 이런 거 볼 때는 제목부터 귀염적, 감지적, 비교적, 표현적 대신 감적은 늦게는 욕에 속하겠지요. 전문가 등이 정해놓은 기준과 실제 차이 상태 딱 끝났죠? 그렇죠? 확실하게 끝났고 나머지는 여기서 실제 상황에서 행위는 글자도 표현된 욕구 주관적 느낌은 바로 글자대로 감지적 혹은 느끼는 욕구 개인 인식 정도에 따라 달라진 상대 욕구다. 이거 인식 정도 인식 자체 뭐예요? 주관적 같은 말이죠. 그래서 둘 다 느껴진 욕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설명할 게 없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는 나왔던 거 저거 나왔단 말이에요. 메슬로우 그죠? 이번에는 브레시오가 나왔네. 세 번째는 이 문제가 참 약간 눈물이 나왔던. 그러니까 이 몇 년 전에 18년 만에. 그래서 기출을 할 때 계속 고민했던 거 붙잡고 있었더만 나왔는데 사실 그런데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이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공부 안 해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답이잖아. 굳이 뭐 새로 나왔다기보다는 그렇죠. 일단은 중요한 게 복지 동기가 18년 만에 새로 출제되었다는 거 대신 어려움이 없었고요. 핵심 두 가지네. 복지가 하는 기능은 비용 절감 또는 경제 성장이죠. 두 가지 그렇죠. 당연히 경제적 동기 되겠죠. 뭐 딴 것도 따질 게 뭐가 있어. 이건 굳이 뭐 얘기할 거 아니고 그죠? 대신 요것이 출제된 기준은 바로 마카로브가 제시했던 동기 가지고 출제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부상조, 상호부조, 그 종교적 교리, 그 종교적 교리 특성은 뭐였었죠? 바로 주는 자의 일방적, 받는 사람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주는 자의 개인적 구원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정책 배려가 권력유지, 다른 말로 사회통제 목적이고 경제이득이 이런 비용 절감 목적이고요.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역시 복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요 5가지 가지고 출제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오랜만에 출제됐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거. 이게 틀렸다 그러면 국어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할 수 없어.
이건 뭐 그렇죠? 복지학 전혀 공부 안 해도 이 정도는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그 비전공자 가더라도 그냥 무조건 맞출 수 있는 상식적 문제가 몇 개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대신 새로 출제되었다 알아두고요. 3번도 사실 에스페 앤더슨 모형은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할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쉬운 거 강조했었죠. 탈상파 정도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거부터 그래서 삼인주의, 조합주의, 자유주의 이것도 볼 거 없지요. 이런 문제는 한 10초면 풀잖아. 10초 문제 읽고 정답 찾고. 그래서 굳이 해설 뭐 자세히 달 거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대신 약간 한 줄만 쓰게 좀 심심해서 두 줄 썼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분류 기준이 탈상파 정도, 계층화 정도, 그리고 복지 주된 제공자. 그래서 자유주의, 보수주의나 조합주의, 삼인주의로 분류했다는 거. 그래서 뭐 계속 출제된 것이라서. 근데 5번이 약간 새로운 문장 나왔었죠. 5번에. 그래서 5번에서 물론 우리가 기출 풀 때 요 사망 문장 그대로 있었지만 그래서 요 쉬운 문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대신 이번에 작년에 보호직원 정책론 한 문제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두 문제 나왔네. 가장 기본적인 거. 대신 그전에 보통 사회보험과 공공보조 나오는데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약간 뜸했던 영역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강제가입 그리고 법령에 따른 보험료 그리고 여기서 법령이라는 말은 뭐 굳이 틀린 거 아니죠, 그렇죠? 정확한 표현은 보험료는 바로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특히 이제 사망이 중요한 지문 사망. 사회보험은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가치 변동에 따른 보장성 높다, 즉 물가 연동제되고 그러면 문제는 사망이 답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요? 사회보험은 완전 정립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민간보험은 완전 정립 필요하지만 사회보험은 완전 정립이 필요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사회보험은 어떤 완전 정립 아니고 뭐가 가능하다? 어떤 의미예요? 그럼 완전 정립 필요치 않다는 것은 어느 경우도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어떤 의미예요? 완전 정립 뭐죠? 개인 계좌지, 개인 계좌. 개인이 납부한 만큼만 주는 거라. 그럼 뒤에 문장 뭐예요? 완전 정립이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은 모두 가능하다. 이거 어려운 단어 아닌데 제가 답을 얘기하면 이렇게 들었는데 그 민감은 반드시 개인당 그 재정 균형 유지한 완전 정립이지만 사회보험은 완전 정립뿐만이 아니고 부가 가능하다 그 말이지. 부가 방식은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가 방식은 젊은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가 현재 노인에게 가잖아, 그렇죠? 개인 보험료 관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늙어서 받는 게 내가 과거에 낸 보험료가 아니고 그 당시 경제 상황에 따라 근로 경제활동 세대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 받잖아요. 부가 방식 가는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민간보험은 반드시 적립 방식, 사회보험은 적립 또는 부가 가능 이 말이야. 국기법 보겠습니다. 국기법에서는 새로 나온 문장 하나죠. 바로 요거 기억이 이번 새로 나왔어. 기억이.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중요한 게 공공보조는 기본적으로 배웠었죠.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 공공보조는 국가와 지자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와 지자체 책임이니까 보장기관도 바로 국가나 지자체 되겠죠. 민간 시설이 아니고. 요게 새로 나왔고요. 그리고 개별가구 단위 요 원칙만 나왔고 예외적으로 이제 개인 단위 가능했지만 원칙 나왔고 특히나 디귿은 두 번째 나왔었죠. 바로 보충성 원칙. 국기법보다 다른 법령 보호가 우선한다. 타법령 우선 원칙이 있었죠. 타법령 우선. 또 부양의자 일촌 직결적 및 그 배우자까지 해야지. 뭐라고 사망 일촌 직결 배우자 붙게 돼 있고 해서 그냥 가장 쉽게 이것도 크게 어려운 거 없었죠. 옳은 거니까 바로 니은 리을 이항되고요. 그래서 국기법 치고 쉽게 나왔지만 대신 기억이 처음으로 새로 나온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자체 다른 말로 공공보조는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기본원칙 보충성 원칙 무난하고요. 7번 측정 오류를 줄이게 하는 방법 옳지 않은 거 조사는 지금 쉽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도 타당도 확보된 측정도고 그 조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어휘 그리고
특히나 반응성 문제죠. 예. 이식카드 유도하는 게 아니고 반응성을 나타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고, 또 편견, 개입 가능성 있는 용어 배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문안에 풀 수 있었고 특별히 뭐 설명할 게 없더라고요. 그죠? 대신 바로 그 신뢰도 확보 방법, 측정으로 대신 측정으로는 신뢰도 타당도 둘 다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굳이 기출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8번 요게 이것도 좀 그동안 계속 이론 시간 강조했는데 이번에 그대 나왔네. 그래서 이번에 특징은 실천률 9문제 나왔어요. 보통 5문제 나오는데 나머지가 싸그리 죽어버린 게 총론서 연구역사 안 나왔었죠? 처음이야. 연구역사 안 나온 게 처음이고요. 그래서 인행사 안 나왔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안 나왔고요. 그리고 복지행정론 안 나왔고, 보통 복지행정론 꼭 한 문제 나왔거든. 그 정도. 그래서 교수님이 그냥 실천론의 왕창. 결국 실천론 교수님이 들어가서 욕심 부렸다는 소리네. 대신 가치윤리는 중요한 개념이었죠. 가치윤리. 그래서 제가 이론 시간에 강조한 딱 두 단어. 가치는 믿음체계, 윤리는 행동방침. 딱 두 단어. OX에 계속 반복했었고요. 개인 윤리 기준이 모여서 사회적으로 형성된 행동 지침, 행동 방침 바로 뭐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윤리는 가치들을 실천하고자 행해지는 행동 방침이다. 그래서 바로 이장 윤리 개념이고, 특히나 가치가 좋고 바람직한 것에 관한 가정, 특히 신념, 신념 믿음 체계를 의미하고요. 윤리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요. 그러니까 가치는 좋고 싫은 거, 윤리는 옳고 그른 거. 특히나 그렇죠. 행동 규제 기준, 이것이 행동 방침 같은 말이죠. 그렇죠. 행동 지침과 행동 규제 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요거는 그래서 오랜만에 나온 문제지만 대신 요거는 정확한 개념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죠. 공부해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가 실력 차이 가져온 문제 8번이요. 네, 이런 시간에 계속 강조해서 이 정도는 아마 풀 수 있을 거다. 8번 틀린 사람? 이건 틀릴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건 좀 제대로 개념 알았어야 되겠죠. 그렇구나. 여기서 실력 차이를 가져오게 되겠네. 그래서 같이 가보면은 바람직하게 생각하거나 선호한 것에 관한 생각, 특히 주관적 선호. 그리고 특히나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목표나 이상적 방향성, 특히나 주관적인 믿음 체계. 윤리, 행동 방침 윤리예요, 윤리. 예. 결국은 윤리 가치는 둘 중에 하나를 거꾸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행동 방침은 그래서 가치를 실천하는 현장에서 가치를 실천하고자 현장에서 준수하는 판단 기준 또 행동 방침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리 복지사 윤리 강령에서 가장 대표적 가치 뭐였어요? 가치 뭐 있었어요? 인간 존엄성. 또 하나가 인간 존엄성이고 또 하나 뭐였어요? 우리의 윤리 강령에서 명시적인 가치 두 가지. 인간 존엄성 또 하나? 또 하나 뭐? 오! 추성은 맞았어. 야, 우리 그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사회주의 나왔다. 얘 빨리 신고해. 국정원에. 빨리 국정원 신고해 빨리. 복지사 윤리강령이 사회주의가 가치로 사회주의가. 사회정의. 그도 투성 진짜 잘 맞췄어. 그렇구나. 그래서 뭐 우리나라 복지사 윤리강령에는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를 제시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윤리는 뭐냐면 이런 것도 어떻게 실천할 거가 문제야, 그렇죠? 인간 존엄성 어떻게 실천할 거냐, 아니면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바로 이 윤리란 말이야. 그래서 가치가 좀 더 이상적인 면을 다루고요. 그 윤리가 좀 현실적 그 말이야, 그죠? 이상과 현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 방향성이 가치고요. 그리고 그 실천하기 위한 현실 행동 방침 좀 윤리가 되고요. 그래서 좋고 싫은가 가치, 옳고 그른가 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오래 묵은 문제죠, 그렇죠? 오래 묵은 문제. 그래서 이것도 거의 14년 된. 그래서 이 문제가 약간 실력 차이가 제시할 수 있는 영역이었었고요. 윤리강령은 우리가 박터지게 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나왔네. 쉽게 나왔다 그 말은 개정되기 전에도 가장 시험이 잘 나왔던 거죠. 개정되기 전에도.
그 다행히 바로 요네 개 조항은 전부 다 우리가 그 기출서 연습할 때 나왔던 문장이네. 그죠? 다행히도. 그래서 이거는 뭐 충분히 예상 가는 문제였었고요. 1강령 개정된 거. 특히나 이번에 저거 이 셋다가 저거야. 개정된 내용만 나왔었죠. 그죠? 요거. 세 가지 개정 내용이고 대신 2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제했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새로운 거 제시하면서도 바로 쉽게 풀 수 있도록 출제했습니다. 특히나 이 종결 내용 제가 여러 번 했었죠. 종결 사유 세 가지. 그래서 더 이상 클라이언트의 이해나 욕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종결한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문장 우리 OX가 아니고 저기 있었지. 저기서 우리 기출 변형 풀 때 이거 제가 한 줄 집어넣었었죠. 그래서 생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하며 실천한다. 특히나 클라이언트 이치 우선 그 약자 보호 이해 충돌 시 취약한 자 이해와 권리 우선시.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할 영역이라서 뭐 이건 다 맞췄죠, 그렇죠? 이건 굳이 또 저 뭐 몰라도 지불 능력 관계없이 제고한다는 것이 반복적 출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이 바로 이런 식으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실천에서 출제되었고요. 그래서 그전에도 반복적 나왔던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럴 이유로 차별해서 안 된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강조했던 것이 이용적 책정 기준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합리적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용료 책정 가능한데 기준은 세 가지라는 거. 합리성, 필요한 경우와 공정, 합리.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 안 된다. 여기 핵심은 정당치 않은 방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한 지문이니까 꼭 기억해 두고요. 그리고 항상 보호지에 출제됐던 20문제 중에 2가지 이상은 계속 그 다음에 복직으로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10번도 기본 개념 특이한 게 이번에 실천 개념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클라이언트가 경험한 감정, 행동, 동기를 민감하고 주의 있게 이해한다. 뭐 이것도 저거 기본 상식 문제죠. 복잡 문제 아니고 가장 무난하게 공감이 되고요. 공감. 그리고 뭐 수용 해석 문안 내용 출제했습니다. 그 동정은 해석을 할까 해석할 게 없어가지고 왜냐 공감과 동정 차이가 되네요. 그래서 공감은 상대 입장이잖아. 동정 같은 경우는 상대 입장이 아니고 저거 매개하는 입장이 상대를 그냥 뭐 불쌍히 연민을 갖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연민을 느끼는 거고 연민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 공감은 상대 입장에서 바로 느끼는 거고. 그래서 공감은 그래서 18년에 복직 출제된 거 개념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용 그리고 나서 해석 자주 시험에 나왔던 개념 되겠습니다. 11번 약간 뭐야 아까 저거 8번처럼 그죠? 가치 윤리처럼 이것도 실력체 가전 문제. 간접적과 직접 개입. 간접과 직접 차이 뭐죠? 바로 클라이언트와 대민적 관계 여부야 핵심이야. 클라이언트 얼굴 맞대고 제공하는 것이 바로 직접이고 그렇지 않은 거 간접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 개발과 옹호는 간접이죠. 간접. 그리고 상담 당연히 직접 되겠죠. 직접. 그 교수님이 제일 어렵게는 요거야. 기억의 핵심이야. 그렇죠? 요까지는 문제 없잖아. 과연 정보 제공이 과연 직접이냐 간접이냐.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그래서 7번 틀린 사람 다 맞췄어? 어. 그런데 교수님 출제전 체계에서는 직접으로 불리한 체계. 실전이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렇죠. 그 생각남에 따라 그래서 교수님이 좀 잔인하다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약간 잔인하지 치사하다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대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그래서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출제 의도는 바로 정보 제공 그러니까 이걸 출제한 책에서는 정보 제공을 직접으로 분류한 책에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회를 통해서 정보 제공을 분명히 직접으로 분류하고 있다 알아두고요. 그러면 그 책에서 계속 반복적 나올 거니까 이게 약간 좀 고민이 필요했던 문제였었고요. 직접이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개인 변화 그리고 가족 변화 집단 변화까지 직접이랍니다.
지역복지까지인 간접이라고 하고요. 지역복지는. 그래서 그들이 세 가지 대상의 변화류에 개입하는 직접 개입되겠습니다. 그 크게 보면은 의사통 기술, 행동변화 기술, 특히 의사통에는 크게 정서적 안정, 인지구조 변화, 그래서 상호인식 능력 향상이 있고요. 행동변화 쭉 있었고요. 이렇게 큰 분류가 저 출전 문제고요. 대신 정보 제공이 바로 여기 속합니다. 정보 제공, 여기 상호인식 향상. 요게 분류였네요. 정보 제공.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크게는 상황 인식 능력 향상 파트에 속하는 직접적 기술로 교수님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간접은 뭐 환경 변화, 정책 변화, 제도 변화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자원 개발 그리고 중개 잘 보면 자원개발 중개 있고 중개 그리고 의뢰, 옹호, 점검, 조정 이게 뒤에 사례관리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조정 그리고 나서 관리주의 전략, 사회적 공감, 사회운동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목종 쭉 보세요. 제목종. 자 12번 문제가 이게 사례 문제 사례 그죠? 12번에 이것도 저 실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또 출전 문제 되겠습니다. 자살 위험이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 방법 옳지 않은 거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맞출 수 있었죠. 그죠? 어렵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다각도로 유발 요인을 바로 개인 및 환경 차원에서 다각도 파악한다. 그리고 절망 척도, 자살 가능성 척도 등을 활용해서 자살 위험 정도를 평가한다. 클라이언트가 자살에 대해 말하면 신속하게 의도하고 다른 주제로 전환한다. 알아서 죽어라 그 말이죠.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정서적 고통, 절망감, 무력감 특히 자살이라는 개념은 가장 중요한 거지.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자기가 처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것을 벗어나고 되기는 마지막 행동이죠. 자살이겠죠. 뒤에 해설 나왔잖아. 그래서 해설 있잖아. 해설. 해설. 자, 그래서 일단은 상담 중에서 자살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직관적 표현하게 되면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핵심은요 이런 식으로 자살을 언급한 클라이언트에게는 이게 핵심이야. 단순하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접근한다. 직면한다 그만. 직면한다. 그죠? 피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래서 그러면서 직접적 질문을 통해서 현재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표현해주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알려주고요. 그렇죠? 자살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왜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감정적인 그런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많이 긴장 완화시키니까 또 하나가 필요한 경우 도움도 제공하고요. 그게 피하지 말 핵심이야. 피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자살 언급하게 되고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관심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또한 왜 그 사람에게 삶이 지금 그렇게 고통스럽고 하찮은 것으로 느껴지는지 핵심이죠. 얼마나 큰 절망감 느끼는지 이해하도록 공감해 주고요. 뒤에 또 아까 얘기한 자원 또 그 주위에 의지할 사람 그리고 또 하나가 자살한 일시적인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회피 한마 회피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현재 자살을 할 정도의 힘든 문제는 일시적이다. 좀 더 버티면은 그것이 해결될 거라는 의미를 얘기해줘요. 그래서 완전히 영구적인 방법 없이 회피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도록 원조하고요. 즉각 상담이도록 요구한다. 피하지 말 핵심이죠. 피하지 말고 직접 자살 언급하게 되고 어려움도 이해되고 도움도 제공하게 되고요. 다른 방법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 찾는 전혀 문제없게 바로 구성된 문장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음에서 공통적 사용된 바로 실천 계획 기술 가장 핵심적 단어 뭐죠? 요거죠? 그렇죠. 핵심 단어. 지문에서 특히 이 교수님은 그래도 배려한 것이 문장 하나 아니고 바로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더 답을 쉽게 유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야단쳤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끝났다는데 구체적 설명이 가장 단서가 되겠습니다. 또 부모님과 이야기하면은 기분이 안 좋아져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없어져 버렸다는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구체적 표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명료화. 그래서 명료화가 최근에 계속 반복적 출제되었는데 그동안 주로 직면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명료화가 독자적으로 출제됐습니다. 명료화가 승급됐네. 그래서 기출 보시면 명료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 근데 명료만이 아니고 이거 기준이 명료화가 언급된 문제만 제가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뭐 대신 실정기법은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이라서 특별히 어려운 게 없었고요. 물론 직면 제일 많이 나왔었죠. 바로 불일치. 그래서 내용 자기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그리고 그나서 그걸 문제와 행동이 불일치할 때 제시하는 거 직면되고요. 유학이 있었고요. 그리고 뒤에 명료화 있고요. 특히 명료화는 클라이언트의 생각, 감정, 경험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추상적인 경우에 구체적 표현토록 요청하는 거. 재보증은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잘하고 있지만 자기를 믿지 못할 때, 회의적일 때 자신감 회복 목적이 있었고요. 야, 그래서 뭐 그래서 실정기법 나왔지만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요. 의계 모델, 학교폭력 개입한 방법. 이것도 사례 나왔었지만 이것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 전보다 오히려 뭐요? 다른 실천 모델 집어넣어서 일단은 불안, 분노, 죄책감 완화하도록 그리고요 가해자와 분리하고요 그리고 안전한 장소 보호하게 되고요. 특히 여기서 핵심 뭐죠? 인지제고조화 그죠? 바로 인지행동 모델. 그래서 가장 쉽게 인지행동 모델 집어넣고요. 그리고 감정 표출하게 되고요. 특히 목격한 학생까지 함께 감정 표출을 하도록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한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기출은요 그냥 공부하지 않아도 무난하게 찍을 수 있어요. 대신 이 정도는 인지행동 모델이 나왔구나 하고 그 정도는 알 정도로 출제됐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복지계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 전혀 걱정하지 마라. 아까 얘기했었죠. 똑같다고. 그러니까 쉽게 나와도 점수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렵게 나왔다고 힘들어지 말고 쉽게 나왔다고 좋아하지 말고 쉬워도 똑같이 쉽고 어려도 똑같이 어렵단 말이야. 결국은요 상대평가야. 누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많이 확보했냐. 그 문제는 쉬우면은 오히려 긴장이 됩니다. 쉬우면은 실수하지 않으면 고득점 되는데 실수하면 그 회복할 수 없는 실력자가 가져오는 거야. 어려우면 똑같이 틀리니까 괜찮아. 그죠? 어려우면 오히려 맞춘 사람 많지 않잖아. 근데 쉬울 때는 틀리면 끝이야. 그게 오히려 무서운 겁니다. 쉬운 문제. 그래서 뭐 특히 의견 모델은 자주 나왔던 내용이라서 굳이 뭐 새로운 게 없었고요. 사례 관리 두 문제 나왔었죠? 두 문제. 등장 배경.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기출임에서 이번에 약간 한 문자 지문 하나씩만 약간 새로운 거 집어넣었어요. 지문 하나씩만. 그래서 복합적 클라이언트 지방 분권화 탈중앙화 같은 말이고 탈시설화 대신 요게 핵심이었었죠.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거. 전문화에 따른 서비스 연계 필요성. 그래서 오히려 사례 관리는 바로 전문화가 가져오는 지나친 그런 분리 때문에 그 전문화 우리 서비스 전문화는 뭐였었죠? 개인, 집단 이런 사람만 서로 제공 과정에서 복합적 연계가 부족해서 오히려 연계랑 간접 서비스요. 오히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직접 서비스한 강조한 문제점 해결하고자 직접 플러스 간접까지 확대된 것이 사례 관리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쉬운 문제였었고요. 대신 뭐 반복적 기출이었고요. 그럼 약간 보도록 합시다. 전문성 관계. 실천 발달 과정에서 케이스웍 중심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에 집착함에 따라 가장 문제는 바로 과도하게 분화된 전문화. 결국 뭘 가졌다? 바로 여러 가지 서비스의 복합적 제공이 어려워졌었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문제에 대해서 직접 서비스만이 아니고 그렇게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연결, 조정하는 간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례 관리 등장했다. 그래서 사례 관리가 직접적인 실천만 강조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간접까지 확대된 사례 관리가 되겠습니다. 16번은 사례 관리 기술.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앞에 문제 똑같아. 지금 기관들이 원활하고 조화롭게 서비스 제공하도록 한다. 기관 간 연계 그리고 중복 누락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시 연계 그리고 기관 간 계속 연계 함께 한다. 계속 그 기관끼 연계. 그래서 의뢰 조정 중개 사정돼 있는데 이 문제 일단 뭐 당연히 조정인데 대신 여기서 사용된 이런 개념들은 아까 사례 관리 뭐였어? 사례 관리가 서비스가 직접 서비스 간접 두 개 포함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가 아까 저기로 이어집니다. 예, 직접 간접. 여기서 요거 간접 요걸 갖고 낸 거야. 요거. 그냥 중개자 중개죠. 중개 간접되고요. 그리고 의뢰 있고요. 그리고 옹호 있고요. 조정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이 문제와 똑같은 관점이야. 이런 식으로 앞에서는 간접적 예로 제시했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옹호라든가 이걸 별도로 사례관리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핵심은 사례관리는 직접과 간접 두 개 있는데 그 간접적 서비스 요거 위에 세 가지 의뢰 조정 중개 간접 서비스를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내용적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기관 간 연계 조정 통합을 의미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의뢰 조정 중개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사정. 국제나 아동권리에 규정된 아동권리 설명 옳지 않은 거. 이런 게 여러분 다 사실 실수였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생존보호 발달 참여 이거 맞죠? 이걸 맞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나왔다가 기술선 내용은 나왔었는데 그래서 생존은 바로 주거 영양 보건을 통해서 아동의 생존을 보장받을 권리, 보건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 발달은 잠재능력 발휘 그리고 참여권은 당연히 이제 읽어보면 이 자체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죠? 당연히 아동이 주체가 되는 거지. 모니터 이게 이상하지 않았어? 새벽제에서는 모든 사람 주체잖아. 아동도 주체고 장애인도 주체가 되었잖아. 이거 우리 강점관점 기본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실수하는 거예요. 이거 가장 중요한 단서인데,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가 보호자 참여가 중요한 게 이제 아동 참여지, 그렇죠? 아동인데 주체가. 그래서 둘 다 단서 둘 다 있잖아, 그렇죠? 참여는 주체 당연히 아동이 주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함정을 두 개나 파놨잖아. 그럼 틀리면은 틀린 사람이 꼴통이라는 소리지. 그렇잖아 이게. 이거 국어 실력이야. 그렇잖아 이거는 기본적 관점이 아동 복지는 아동이 주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이걸 틀렸다는 게 그러니까 문제 풀다면은 머리가 굳는 거야. 100분 동안 하다 보면 머리 굳잖아. 그래서 뒤에 풀수록 실력 점수 안 나와. 머리 굳어서. 그래도 나쁜 머리가 에너지 다 소비돼가지고 굳으니까. 왜냐면 그 100분 동안 진짜 우리가 에너지 많이 쓰거든요. 그죠? 에너지. 그래서 이 머리가 신체의 10분의 1인데 에너지는 4분의 1 쓰잖아요. 4분의 1. 에너지 4분의 25% 쓴단 말이에요. 대가리가 쓰는 에너지가. 그래서 그만큼 100분 동안 집중적으로 쓰기 때문에 바로 시험 끝날 때 머리가 띵하잖아요. 근데 시험 끝날 정신 말짱하다. 그렇다는 소리가 집중하지 않았다 그 말이야. 제대로 집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약간 요 네 가지 기본권의 내용으로 출제했는데 내용 봅시다.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 그래서 6조에 관한 것이 바로 생존권, 그 발달권 있고요. 7조에서는 보호받을 권리,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며 출생지부터 이름을 정할 권리, 국적 취득할 권리, 그리고 가능한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돼 있고요. 그래서 참여권, 그래서 아동이 휴식과 여가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또 하나가 문화예술 활동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존중, 레크레이션 참여 계속 참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권에 대해서 그래서 네 가지 생존 발달 보호 참여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실수한 거예요, 그죠? 틀린 사람 어려운 게 아니었어, 그죠? 됐고요. 아동복지 시설 입양기관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입양특례법 기억하면 쉬운 건데 뭐를 답으로 했을까? 자립지원시설, 재활동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그러니까 2, 3, 4보다 1항을 떠올렸으면 쉬웠었는데 그렇죠. 1항이. 모니터 맞췄어? 18번 틀렸다고? 이런 17. 이런 17. 요가령 숫자. 이런 18번. 야, 그럼 뭐로 답했어? 답을 뭐로 했어, 그럼? 몇 항으로 했어? 2번 자립지원 시설? 몇 항으로 했어? 4번? 또? 나머지 맞췄어? 근데 왜 입양기관을 아동복지 시설로 봤지? 법이 구별 안 됐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아동복지 시설 명칭보다 입양기관이나 법이 기억이 안 나면 그래서 아동양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원센터, 나머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 전담기관, 학대 피해아동 쉼터인데 잘 보세요. 자립지원 전담기관 있죠. 자립지원 전담기관 그리고 자립지원 시설 있죠. 차이가 뭘까? 5항에 있는 자립지원 시설과 밑에 12항에 있는 자립지원 전담기관 차이가 뭘까? 둘 다 목적은 자립지원인데. 맞아. 바로 5항은 생활시설이야. 여기처럼 일정 기간 보호하잖아. 그래서 생활시설이야. 자립지원 기관은 이용시설이야. 자립지원을 지원하는 기관이야. 이용시설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틀렸어? 1번은 그거 전혀 관계없이 입양특례법 내용이야. 전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제가 대신 단원별에서 풀었던 게 이거에 있단 말이에요. 허가제도. 그래서 이것만 계속 문제였었는데 그보다 이런 식으로 입양특례법은 참 입양기관은 입양특례법에 있는 시설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전혀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문제가 전 생각지 않았는데 생각 밖으로 이걸 틀렸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래서 장애인 복지 설명 옳지 않은 거 이 문제 제일 그래도 나왔어요. 왜냐면은 바로 요새 얘기했었죠. 대상별로 묶어서 나온다고. 여성 복지,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그래서 법이 장애인 고용촉진법, 활동지원법,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기초 장애인연금법 이런 식으로 넓게 바로 내용이 출제 있습니다. 작년부터 최근에 다시 나왔었죠. 50 이상 바로 몇 프로 이상 이거 현재 몇 프로? 현재 일반 사업장은 몇 프로 이상으로 시행령이 언급되어 있다? 우리 OX 때 계속 했었는데 OX 때. 일단은 국가는 3.8%. 국가 지자체는 3.11%였다. 그래서 활동지원급이 이게 원칙이 작년 나왔던 게 또 나왔네. 바로 새로 개정된 원칙 나왔었고요. 지역사회시설 이것도 기출했으면 그대로.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 중에 이용시설. 그래서 상담, 치유, 훈련하거나 일상생활, 여가활동, 사회활동 참여 등을 하고요. 사항은 틀린 게 2개 있습니다. 뭐가 틀렸죠? 뭐든 또 하나 틀린 게 있어. 뭐 틀렸을까? 뭘 한다고? 장애등의 장애동성 맞는데 왜? 이걸 뭐로 고쳐야 된다? 이게 틀렸단 말이야. 소득부담은 장애연금이잖아. 근데 장애 아동상이 추가하는 것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목적이야. 그래서 이거는 목적도 틀리고 대상도 틀리고 나왔단 말이야. 일단 장애인 등급 없고요. 이건 장애수당 18세 미만이잖아. 나이잖아, 나이. 그래서 바로 18세 미만에게는 장애수당, 18세 이상은 장애수당. 연령 18세 이상이 장애수당이고. 음. 18세 미만이 장애동수당이라니까. 18세까지는. 어. 장애연금은 18세 이상이야. 그렇지. 다른 급여, 다른 급여에 제공되는 거지. 다른 급여. 그러니까 그 장애인이 특성마다 그 여러 가지 급여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게 장애인 복지법 내용이야. 복지법. 참 이거는 장애인 연금법과 장애인 복지법 섞은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핵심은 여기 장애아동상은
기본적으로 장애동 그 말은 18세 미만이죠. 18세 미만을 의미하게 되고 미만.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보호자의 생활수는 소득 고려하고요. 장애 정도 고려해서 특히 목적은 이거란 말이야.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목적이란 말이야. 소득 보장은 장애 연금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동성 보편주잖아. 플러스 알파. 그렇지. 모두 아동에게 10만 원 주고 그래서 2, 3명까지 부모급여 주고 플러스 장애 아동수당 주는 거지. 글자 써 있잖아, 이 양반아. 두 가지야. 바로 연령 기준과 소득 기준, 그죠? 그 장애인복지는 우리나라 철저히 선별주의야,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그래서 현재 아동수당만 보편주의로 유력이 되고 나머지 다 선별주의란 말이에요. 거의 다 대부분 대상별 서비스야, 그죠? 연령 기준과 소득 기준 두 가지를 고려해서 일부에게만 제공되는 선별적 급여가 되겠습니다. 18세 이상은 장애 수당.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 달라진 거지. 기술자 했는데 뭘 새롭게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있어. 20번 문제 이게 결과적으로 설마 이거 안 틀렸죠, 그죠? 그래서 물론 22년 전 문제지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붙잡고 있었는데 그래도 참 약간 뿌듯함이 있더라고. 기출 때 고민했던 문제. 자 2번, 동의 2번, 보호의무자 2번, 그 행정 2번, 그리고 응급 2번. OX 때 제가 여러 가지 제목 썼었고, 그러니까 OX 때 제목 쭉 제시해서 특히나 별도로 응급 2번 제시했었는데 일단은 정신건강 전문요원 없었고, 요원 없었고요. 이것도 쉬운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이 이제 나왔네. 22년 만에. 집에 갈 때 되니까 이제 나왔네. 젠장. 그렇지. 자의 2번, 도의 2번, 그리고요, 보호의무자 2번. 그래서 4번 다른 말로 행정 2번이야. 행정 2번. 다른 말로. 행정 2번. 시군구청장. 그 전에 이게 시도지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 단원배에서는 시도지사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정신건강 전문요원 나왔었네. 그리고 응급위원도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됐습니다. 정병 보시면 그냥 한마디로 쉬웠다 그 말 더 얘기할 거 없어. 쉬웠다. 아까처럼 대신 점수 차이는 실수와 어디에서 시간 배분에 따라 달라졌다는 거. 여기 써 있잖아. 그래서 요것도 맞아야 그러니까 비교의 이 정도 93 맞아. 비교의 밑에 떨어지면은 요것도 그냥 제가 얘기 아까 시간이랑 좀 실수 고려해서 두 개 준 거고 그죠. 그 이하로 맞으면은 약간 비교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념 문제 15문제 법령 문제 4문제 그리고 암기 문제 1문제에서 뭐 어려운 거 특별히 없었고요. 그래서 출제 영역은 특히나 특징이에요. 실천은 왕창 나왔어. 왕창. 그 왕창 나와도 실천은 크게 어렵지 않고 상식적에 나와서 뭐 무난했었고요. 난이도 무난하다 그 말뿐이 없어. 정책은 그래도 보직 치고도 이번 2문제는 그 정도. 보직은 정책 많이 안 나와. 필요 없잖아. 그죠? 그렇지. 그리고요. 20년 만에 그래서 18년 만에 나온 거 2개 특징이 있었고요. 특히 정답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고려해야지. 왜냐면 왜냐면 문제를 보고서 얘기했잖아. 3대 7까지 있는 거 있지만 대개는 이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최소한 1항은 4개 이상. 최소한 4개 이상. 그래서 문제는 1항이 3개뿐이 없다. 그러면 뭔가 틀린 거야. 이 비율 보통 그래서 3, 7까지가 유지된 있지만 보통 4, 6 정도. 4, 6까지가 보통 배분이 이것도. 그래서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뭐냐면은 저처럼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단원별 내놓고서 어떻게 한다? 내놓고 나서 단원별 비중을 본단 말이야. 비중. 그래서 그다음에 정답을 할 때문에 정답 조정한단 말이야. 쭉. 그 다 이거까지 조정해야 돼요. 이거까지 다. 실제로 총론서 4문제 이제 총론이 줄었어요. 특히 연구역서 없었어요. 그게 특징이고요.
연구역사 없었고 또 저거 복지발달 모형, 복지발달 이론 없었고요. 모형 이거 하나 있구나. 복지발달 이론 없었고 정책론에도 보직지구 두 문제 나왔고요. 대신 특히 보직에서 인행사 잘 나왔었는데 생각 밖으로.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역대급 최고 많이 나왔어. 실천은 가장 많이 나왔어. 절반 정도. 절반. 이게 좀 특징이었었고요. 그래서 서비스 네 문제 가장 보통 나왔어. 기본 나왔었고. 결국은요. 이거 2월달 복지 준비 방법은 그냥 이겁니다. 그냥 여름에는 물놀이 조심해라. 그거 똑같아요. 뭐 새로운 게 없어.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조했잖아. 모든 공부는 기출이 기본이라고. 그래서 대신 아주 극강의 어려움 OX가 있었고요. 두 개 되면 다 끝납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저거 감각 유지도에서 현재 진행되는 단원별 문제 마지막 도형모의고사. 그래서 순서대로 공부하세요. 기출 반복하고 OX 반복하고 두 가지는 맛보기로 쭉 감각 유지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 대신 단원별랑 도형모의고사까지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개정량이 또 단원별 때 또 개정이 또 생겼단 말이에요. 개정이. 그래서 어쨌거나 개정은 꼭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 약간 추가하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감각 유지 정도로 해서 결국은요 이게 핵심이야. 어려워도 그리고 쉬워도 비교적 상대 우위를 갖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쳤다가 문제 푸십시다.